봅시다. 1차 부등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부터는 1차 부등식, 중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 1차 부등식은 사실 굉장히 쉬워. 풀기만 하면 돼. 지금 풀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호 방향만 마지막에 잘 조정해 주시면 되는 그 부분만 나오면 됩니다. 자, 일단 연결을 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 1차 부등식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가시면서 연립 1차 부등식이 될 겁니다. 연립 1차 부등식. 자, 늘 그렇듯 연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식이 두 개가 될 거란 얘기야. 근데 부등식은 문자 두 개로 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지? 그래서 문자는 하나인데 여기서는 식이 하나. 그 식을 풀면 돼. 여기는 식이 두 개야. 그럼 식을 따로따로 푸시면 돼요. 똑같이. x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돼. 여기다 x에 대한 식 두 개 풀면 돼. 두 개 풀어서 어떻게? 공통범위 찾으시면 됩니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첫 번째 식을 풀었더니 어떻고 두 번째 식이 어떻게 풀었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직선도 그려가면서 찾을 거야. 오늘 수직선 얘기도 나오니까. 자, 결론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야, 이거 풀 줄 알면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이거는 사실 엄청 쉽다는 얘기잖아. 그지? 우리 중학교 때 한 문제에서 하나 풀었으면 이제 한 문제에서 두 개 풀면 되는 게 끝이야. 그게 다야. 알겠지? 당연히 문제 자체에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도 있어요. 알겠지? 그런 문제들 제외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충분히 기억하고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1차 부등식이 무엇이냐? 알고 있겠지만 1차 식이고요. 부등식이어야 합니다. 즉 x에 대한 1차 식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1차 식을 ax 플러스 b라고 많이 쓰지.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1차 식. 그다음 부등식이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부등호. 작다 또는 크다 또는 뭐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쪽은 꼭 0이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1차 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싹 다 이항했을 때 반드시 좌변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어. 정확히 말하면 b도 없어도 되는데 x를 반드시 1차식, x에 대한 1차항을 갖는 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x에 대한 1차식. 이렇게 정리가 되면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야. 자, 예제육번 바로 가면서 꼬라지 좀 볼게요. 어떤 형태냐? 자, 1번은 1차 부등식이 될 수가 없어. 왜일까? 1번은. 자, 아까 얘기했지. 이쪽에 있는 걸 저쪽으로 이항했을 때를 생각할 건데 2x가 이항하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양수에 지울 수 있지. 탈락. x가 없어지잖아. 맞지? 1차식이 안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했어? x가 없어진다고? 요거 이항하시면. 우리 양변에 똑같이 있는 거 까는 거잖아. 맞지? 부등식도 똑같아. 알겠어? 언제 먼저 조심하라고? 곱하거나 나눌 때 먼저 조심하면 된다고요. 알겠어? 지난 시간 거 한번 꼭 봐야 돼. 알겠지? 특히 부등식 쪽은. 자,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x가 있어요. 없어지겠지, 얘도. x가 사라졌네, 또.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자, 3번. 3번은 이게 누가 봐도 이게 곱하면 2차야. 그러면 1차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닐까라고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왜냐면 여기도 2차식이 보이거든. 좌변을 정리하시면, 즉 좌변을 분배해 주시면 2x와 2x 곱하기 3하면 6x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2x제곱과 플러스 1이 있고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양쪽에 전개시켜서 똑같은 2x제곱이 보이고 얘를 까면 얘도 까. 이항했을 때 똑같이 없어져. 그러면 남는 게 6x랑 1. 부등호 있고 1차야. 가능하지? 얘는 1차 부등식이 맞죠? 알겠어? x에 대한 1차와 부등식이니까. 4번도 보시면 4번은 3x 마이너스 3인데 요거 분배시키면 3 플러스 3x인데 요거 이렇게 까다 보면 또 없어지지. 그지? x가 또 사라져서 탈락. 5번은 누가 봐도 1차 부등식이지. 1차식이고 부등식이고. 그렇죠? 답은 3번과 5번입니다. 이런 쉬운 내용들은 절대 까먹지 마시고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진짜 지금 좀 알고 가야 되는 건 이쪽 내용이야. 1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 자, 이제 실제로 이제 나타나는 문제에서 나타나는 1차 부등식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들어봐라, 얘들아. 1차 부등식과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생긴 거의 형태는 딱 요거 차이야.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은 똑같이 생겼는데 딱 뭐만 차이 나냐? 방정식은 등식이고 얘는 부등식이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면 1차 방정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면 1차 부등식은 뭐 부등은 아무거나 갖고 올게요.
요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야. 똑같이. 그럼 얘랑 풀이는 다르냐? 같냐? 다르냐? 똑같아요. 우리가 얘를 풀게 되면 어떻게 풀리니? 뭐 b를 이항하고 양변을 a로 나눠서 결국엔 x는 어떤 수 이렇게 해서 x의 값 하나로 딱 구해주는 게 방정식의 풀이. 이걸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이렇게 얘기하지. x의 값. 됐어? 집중해. 자, 얘를 풀어주게 되면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x와 이쪽에 어떤 수가 남을 거라고. 근데 이제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부등호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뒤집혀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 등호가 있었으면 등호 있는 걸로 나타날 거고요. 알겠지? 자, 그럼 얘랑 풀이는 과정은 똑같습니까? 예, 풀이 과정은 완전 똑같습니다. 이항하고 나누고 이런 거 다 똑같아.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생겨. 요 1차 부등식 풀이에서는 1차 방정식과 다르게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거야. 풀다 보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까지 왔어. 이런 식의 경우까지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양변을 뭐 해야 돼, 우리?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푸는 거라고. 여기 x만 남겨야 돼. x 앞에 지금 a가 곱해져 있잖아. 그치? 곱해져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자, 방정식에서 예를 들면요. 2x는 6이야. x 얼마야? 3이잖아. 양변 이렇게 2로 나눈 거, 그치?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요. 양변 2로 나눈 겁니다. 양변 2로 나눈 거예요. 잘 기억해. 니네 이거 잘 못 푸는 친구들 아직도 있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얘로 나눌 거야. 앞에 있는 수로 나눌 거야. 자, 앞에 있는 수인 a로 나눌 건데 잘 들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부등식은요.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딱 누구냐면 얘가 뭐일 때?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뀐다. 오, 수업 들은 사람이 둘밖에 없어서 대답을 못하는 건가? 앞에 거 꼭 보고 오시면 돼요. 부등식 성질. 알겠지?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야. 다시 모르면 기억해. 얘가 A가 양변을 나누어주는 수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얘들아, 이런 멘트 사실 많이 보지 않았었어? 우리 뒤에 가서 나중에 중3 것도 복습할 건데요. 중3 거 루트 배울 때도 분명 이런 비슷한 멘트가 나오지, 그치? 근데 그때마다 잘 들어. 그때마다 얘는 항상 똑같아.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뭔가 바뀐다. 쉽게 얘기하면. 알겠어? 뭐냐면 니네 이거 기억나니?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루트 안에 여기 요거 있잖아. 제곱의 루트 씌우면 제곱 루트 없어지고 요거만 남지, 그치? 맞지? 중3 때 거. 얘들아, 우리 며칠 전에 했어. 시험 기간에 누구지? 그때 이 안에 게 남는데 요 안에가 양수면 그대로, 안에가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 바뀐 거지, 부호가.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양수면, 수학은 항상 그래. 보통 양수면 그대로고 음수면 반대가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의 반대. 알겠지? 자, 얘는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양수였다면 이 부등식은 이렇게 풀리겠지. 아이고. 양변을 A로 나눴으니까 X 남기고 여기에 A로, B를 A로 나누면 이렇게 쓴다고 했고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될 거고, 양수면. 음수면은 X 있고 부등호 방향 뒤집히고 양변을 똑같이 A로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런 느낌으로. 요 차이만 생겨. 등식과의 차이는. 알겠지? 풀이 과정은 똑같다. 알겠어? 내가 이 얘기를 왜 반조하냐면 뒤에 가면 어떤 문제를 볼 때 이 얘기가 또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잘 봐, 얘들아.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X와 어떤 수 사이의 관계로 나왔을 때 니네가 이것도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수직선 표현들. 차이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X가 A보다 크다, 이런 이미지. 크다는 건 A의 오른쪽, A보다 큰 수, A보다 작은 수, A보다 크거나 같은 수, A보다 작거나 같은 수. 방향은 어딘지 알겠지? 이쪽이 크다고 이쪽이 작다야. 알겠지? 오른쪽으로 당연한 얘기죠. 수직선 그려봤잖아, 그지? 그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포인트를 짚자면 여기는 A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뚫어놨지. 뚫려 있고, A를 포함할 경우는 칠해져 있어. A가 포함된다는 뜻이야. 맞아? 이거 초등학교 때도 했지. 그지? 나 오늘 했어야 돼. 오늘 초등학교 5학년 반올림 같은 거 나오거든. 이하, 초과 미만. 맞지? 포함되는 거. 수직선을 우리 그려봤던 거야. 다시. 예를 들어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수직선에서 3 찍고 작다. 비워놓고 작다. 왼쪽. 이렇게 하면 된다. 어려운 거 없잖아. 자, x는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마이너스 3 찾아. 같다 있네? 칠해줘.
크다네 오른쪽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 등호 있고 없고의 차이, 작다와 크다의 방향 차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어? 됐지?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예제 7번부터 예제 7번과 8번 부등식 풀어가는 거 한번 연습합시다. 우리 이제. 자,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풀어 드릴 건데 기억하고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예제 7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면, 자, 푼다는 건 x와 수 사이의 크기 비교 관계를 써줄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자, 일단 x를 왼쪽, 수를 오른쪽 이렇게 이항할 거야. 이항하는 거는 부등호 안 바뀌어. 계속 강조하고 있어.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x 그대로 놓고, 야, 마이너스 x를 절로 이항하시면, 이항하면 부호 바뀌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건 이항이지. 이건 등식이랑 똑같아. 자, 부등호 이렇게 그대로 있고, 이쪽에 원래 상수 마이너스 4가 있었고요. 얘가 이항해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2. 이거 지금 안 되는 친구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방정식도 못 푸는 친구들 종종 있었어. 이런 것도. 이거 는으로 바뀌면 방정식인 거라고. 알겠지? 동류항 계산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부등호 방향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자, 우린 x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우린 이 식을 x만 남기기 위해서 x 앞에 곱해진 마이너스 3이라는 수로 양변을 나눌 거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거야. 이 마이너스 3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오겠죠? 마이너스 3x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 남고,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일단 얘를 얘로 나누면 부호는 플러스일 거고, 맞지? 6을 3으로 나누면 얼마야? 2겠지. 그리고 부등호 방향 음수로 나눴으니까 바뀐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됐지?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예제 8번도 보시면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을, 자, 우리는 일단 풀고 얘기하자. 2x를 이항할게. 마찬가지로 이쪽에 5x 있었고 2x가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되었고요. 자, 부등호 그대로. 자, 이쪽에 상수 8이 있었고요. 8. 얘 마이너스 1을 1로 이항하니까 플러스 1로 바뀌었지. 자, 계산 5 빼기 2x 3x 8 더하기 1은 9. 양변 3으로 나눌 거야 이번에. 자, 이번엔 3으로 나눌 거야. 3은 양수야. 부등호 안 바뀌어. x 그대로 9를 3으로 나누면 3. 그대로 이렇게 되겠지. 문제! 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이라고 돼 있어. 그럼 뭐부터 출발? 3부터 출발. 등호 있어 없어? 있어. 여기 3인데 등호 있어 없어? 있어. 크다야 작다야? 작다야. 왼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긴 거 찾아주면 돼. 몇 번에 있어? 보기 중에 몇 번에 있니? 3번에 있지. 3번에 있지. 찾을 수 있지, 그치? 이런 느낌의 1차 부등식입니다. 됐죠? 자, 이어갑니다. 6번째 내용은 복잡한 1차 부등식. 자,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에서, 즉 수식에서 복잡한이라는 말 붙으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아니고 괄호가 좀 껴있거나 아니면 개수가 분수나 소수인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아는 형태로 고쳐다가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그래서 괄호는 분배 법칙을 통해서 해제를 해주시고, 개수가 분수나 소수라고 하면 적당한 수를 곱해서 다 정수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본인이 혹시나 자주 실수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다가 본인이 인지하셔서 다음번에는, 내년에는 절대 안 틀리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바로 문제로 보겠습니다. 예제 9번. 예제 9번은 괄호가 있는 1차 부등식인 거야. 자, 괄호를 풀어볼까요? 2는 아무 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자, 마이너스를 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5 주고 마이너스 3x. 자, 일단 지금 괄호 푸는 중이니까 얘는 아무 쓸데없고 그대로 냅두고, 자,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을 분배해서 주고지.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 1 곱하면 마이너스 6x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네. 됐지? 정리는 끝났고, 끝나면 사실 좀 더 해야 돼. 그냥 짧게 쓸게. 얘들 요거 먼저 계산할까요? 2 빼기 5 얼마야? 얼마? 마이너스 3. 얘 마이너스 3이에요. 상수항.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 x는 한쪽으로 몰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3x 그대로 놓고, 얘 절로 넘어가시면 플러스로 바뀌죠. 이 이항과 부호 바뀌는 것 좀 잘 체크하세요. 부등호 놓고 여기 9 있었고요.
아까 여기 정리는 마이너스 3, 1로 이항하시면 플러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좌변 계산하면 마3 플러스 6이니까 얘는 3x가 되겠고. 여기다 쓸게요. 3x고, 요거 둘이 계산하면 12고. 부등호 1에 돼 있어. 자,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3은 양수야.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x고 4. 끝. 이렇게 되겠지. 답은 4번에 보입니다. 어렵지 않지, 그치? 천천히 해봐. 예제 10번입니다. 예제 10번은 원차이야, 이번에. 개수가 분수. 즉, 분수식이야, 분수식. 분수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내가 이번 시험 기간 하는 동안. 근데 이번 시험 기간은 분수가 엄청 중요했어. 삼각비는 죄다 분수거든. 그치? 게다가 루트가 있는 분수야. 막 유리화도 하고 별짓 다 해야 되는데. 겁나 틀려. 연습해. 알겠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것도 이제 일종의 분수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자, 등식, 부등식입니다.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할 수 있다는 뜻이야. 양변이 있으니까, 그치? 등호 또는 부등호의 양쪽 편이 있으니까. 자, 양쪽 편에 얼마 곱해야 되나? 3과 4를 동시에 약분시킬 수 있는 수. 3과 4의 배수. 즉, 공배수인 우린 양변에다가 12를 곱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지? 자, 12는 어디다 곱해지는 거냐? 모든 항에 곱하시는 겁니다. 이 분수한테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자,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약분돼서 3이 남아. 맞니? 그 3은 분자에 곱해질 거니까 이렇게 쓸게. 약분돼서 3 남았고 분자에 곱할 거야. x 빼기 3 괄호 꼭 치세요. 이렇게. 괄호 안 쳐서 틀리는 분들 너무 많아요. 자, 여기다가도 11을 곱하면 4가 남아요. 그 4를 분자에 곱할 거니까 2x 플러스 1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의 부호 마이너스 픽 이렇게. 됐지? 자, 우리가 지금 양변에 곱한 건 12라는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2한테도 12를 곱하면 24.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식으로 바꿨지, 그치? 이제 풀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풀어봅시다. 분배를 땡땡 때리면 3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x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4. 착착 24 그대로. 자, 좀 정리 좀 할까요? 동리한 계산. 3x랑 마이너스 8x, 얘는 둘이 계산하면 3 빼기 8. 3 빼기 8, 마이너스 5x. 그 다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3이죠. 둘 다 마이너스 더한다. 요렇게 24. 잘 봐,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 이제 요 이항할 거야. 얘 이항에서 넘어가시면 플러스 13. 플러스 13. 자,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5x만 남았죠? 마이너스 5x 남겨놓고 이쪽에 24랑 13 이항해서 더해주면 37. 잘 봐. 아까랑은 좀 다른 케이스는 안 떨어져, 수가. 그치? 양변 5로 나눠야 되는 건 대충 알겠고요. 그치? 37을 5로 나눴을 때 안 떨어지지, 그치? 나눠 떨어지긴 하지. 근데 소수점이지. 자연수 안 나오지, 그치? 그거 감안하시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풀어볼게. 이걸 풀면 이렇게 되겠지.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야 돼요. 마이너스 5로. 음수로 나눴네?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되겠지. 겁나 중요한 부분이지. 부등호 방향 바뀌었어. 마이너스 5로 나눴으니까, 그치? 자, 안 나눠져. 그럼 어떻게 쓰라고 했을까? 그냥 37을 마이너스 5로 나눴어. 우리 이렇게 쓰는 거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맞지?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눴어. 오케이. 자, 이제 우린 이거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얘가 얼마인가? 자, 문제는요,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x의 값 중 가장 큰 정수를 물어보고 있어. 정수. 얘가 얼마쯤인 걸 알아야 되거든. 얼마쯤이야? 7점. 직접 나눠보면 4가 나올 거거든. 나눗셈을 못하는 친구들이 근데 너무 많아요. 오늘 초등학생들도 2명이나 또 나눗셈을 틀리더라고. 37 나누기 5. 뭐 부호는 그냥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죠? 됐어? 나눗셈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한 자리 쓰면 한 자리씩 보는 거예요. 안 들어가잖아. 뭐 쓰는 거야, 실제로? 이제 0 있는 걸 준 거야, 그지? 왜냐면 여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5부터 출발하면 1, 그 다음에 0 이렇게 와야 되는 거거든. 알겠지? 지금은 내가 이 나눗셈을 왜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7이라는 요거 몇 번 들어가? 7번. 3, 5 나머지 2 이렇게 되겠지. 뭐 굳이 분수를 쓰면 7과 5분의 2입니다. 그렇지? 근데 점 찍고 한 번 더 나오면 7.4까지 갈 수 있지. 아무튼 이렇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7.4랑 같은 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7.4가 어디 있을까? 마이너스 7이 여기라고 하면 그 옆에 정수 얼마예요? 오른쪽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7 오른쪽에 정수 뭐 있어? 한 칸 옆에 마이너스 6. 왼쪽으로 한 칸 옆에 하면?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7.4 어디 있을까? 이거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1번, 2번. 아니, 1, 2, 3, 4. 여기지. 7.1, 2, 3, 4, 5, 6, 7, 8, 9, 7.9, 8 이렇게 가는 거잖아. 뭔지 알겠지, 그치? 7.4 여기 있을 거. 여기가 7.4라고 하면, 마이너스 7.4라고 하면 7.4보다 작다. 이쪽에 있는, 이쪽을 얘기하는데, 자, 문제. x의 값 중 제일 큰 정수. 이 안에 있는 x 중에서 정수 중에 제일 큰 녀석은 누구야? 정수는요, 마이너스 1, 2, 3, 4를 얘기하는 거지. 실수들, 유리수들 말고. 그럼 누구야? 얘가 정수지. 가장 오른쪽, 가장 큰 정수가 마이너스 8. 얘는 안 되니까. 알겠어? 답은 마이너스 8인 거지. 알겠어? 이런 느낌으로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내용.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 근데 헷갈려 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그냥 이대로 따라만 하세요. 이런 문제, 이런 케이스의 이야기들은 이미 다 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배운 내용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뭔 내용인지 볼게요. 문제 바로 볼게요. 예제 11번. A가 음수일 때 중요한 조건입니다. 중요한 조건. A가 음수라는 조건이 달려있는데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나와있고 다음을 풀면 자, 1차 부등식 푸는 거 어떻게 푸는 거라고? X만 남기고 다 이항해서 저쪽에서 X가 뭐보다 크다 작다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3부터 보낼게요. 3부터 보내서 요식은 A, X 마이너스 2 빼기 3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거야. 요거 이항해서 마이너스 3으로 계산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X만 남기려면 양변 뭘로 나눠야 돼? X 앞에 곱해진 게 지금 누구야? A야. 오케이. 그럼 난 이거를 X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눌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는 양수래요? 음수래요? 저 맨 앞에 써있지. 근데 A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의 뜻은 양수란 얘기, 음수란 얘기? 음수란 얘기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자, 그럼 잘 봐. 조금 전에 문제 풀 때도 해봤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A로 나눴어. 오케이. X 남았지, 그지? 맞지? 그 다음에 A가 음수였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이것 때문에. 그랬지? 자, 이쪽을 A로 나눴어요. 그러면 아까 안 나눠지면 어떻게 하라고? 마이너스 밑에 그냥 A를 깔면 되겠지. 됐어? 끝! 답이 이겁니다. 이렇게 생긴 답을 찾아주면 마이너스 A분의 5로 보시면 답은 3번이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어? 알겠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저 A의 역할은 마지막에 부등호 바꿀까 말까 이거에 대한 결정일 뿐입니다. 알겠지? 자, 넘어가서 부등식 마지막 이제 한 파트 남았습니다. 8번째. 예, 여기까지만 하면 일단 부등식은 끝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 2개만 더 해볼게요. 자, 해의 조건이 주어진 부등식. 자, 이 내용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이 내용에서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방정식과 부등식은 풀이가 똑같아 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필요한 얘기가 될 거야. 알겠지?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일단 원래대로 풀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부등식이 나왔는데 x 말고 또 다른 문자가 보입니다. 이렇게 ax라고. 그럼 저 a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야.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가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x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x에 대한 해가 주어진 거지. 얘를 이용해서 답을 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얘를 푸는 거야. 어디까지? 여기까지. x까지. 원래 풀던 대로. 원래 우리 어떻게 풀었냐면 x는 한쪽으로 모으고 상수는 한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저쪽에 있던 ax 그대로 놓고 여기는 플러스 x죠.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 1x를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1x가 이렇게 됐어. 자, 이항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있고요. 이쪽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3이라는 상수랑 5가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5가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5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많이 써봤어요? 많이 써봤어 우리 이거 x 앞에 계수끼리 계산할 거니까 a 1 생략이지. 마이너스 1 x 요거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돼 있지 일단.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자, 그다음 x만 남기려면 양변을 a-를 어떻게 돼? 나누면 됩니다. 잘 봐. 양변을 아까 했던 것처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8을
모르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a 빼기 1로 나눴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일단. 나눴다 라는 거. 됐죠? 근데 잘 봐, 얘들아. 부등호 방향 바뀔까 안 바뀔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과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은요, 양변을 x와 백에서인 a 빼기 1로 나눈 건데 얘가 양수야, 음수야? 모르지. a가 뭔지 모르니까. 맞지? 그런데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문제에서 x는 4보다 작다가 돼야 돼. 자, 마지막 결론은 x가 누구보다 작다야. x가 누구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돼. 자, 우리가 여기서 1로 넘어왔더니 부등호는 여기서 정한 대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해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면서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 얘가 4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x가 4보다 작다. 이거랑 똑같게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랬더니 이걸 풀면 사실 답은 나올 겁니다. 답은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부등호가 바뀌니까 당연히 얘가 우리가 뭐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음수였겠구나라는 것도 직접적인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알겠지? 근데 푸는 건 밑에서 풀면 돼요, 이거. 얘들아, a-1분의 마이너스 8인데, 얘들아, 얘네 계산할 때 좀 너무 어렵게 계산하는 경향이 있어. 쉽게 생각해봐. 뭐분의 8이 4야? 이 a-를 보지 말고 그냥 빈칸 네모로 봐봐. 뭐분의 8이 4가 되냐? 2. 여기 2해야 돼, 그치? 2여야 되는데, 마8이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도 마이너스여야 되겠지. 둘 다 마이너스야, 플러스 되니까. 맞지? 단순하게. 오케이. 그랬더니, 분모. 지금 밑에 빈칸에 들어갈 게 마이너스 1란 얘기지. 그래, 이렇게 하면 플러스 하니까. 됐어? 마지막으로 a 구하려면 1 이항해서 a를 계산할 때 a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거거든. 답은 이렇게 나와요. 자, 내가 중학교 2학년 할 때 직접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이거는 완벽한 서술형 풀이처럼 이렇게 쓰는 약간 그런 풀이 과정이고, 정직한 풀이. 알겠어? 조금 꼼수를 쓰자면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방정식과 부등식은 똑같이 풀어갑니다. 이항하고 나누고 x로 정리하고, 그치? 다만 여기는 는이 있으면 여기는 부등식이 있는 것 뿐이야. 이 차이가 밖에 없어. 알겠어? 자,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얘를 이렇게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x는 4가 딱 나올 거란 얘기야. 방정식으로 보면. 어차피 풀이가 똑같다고 했잖아. 등호가 부등호로 바뀌는 것 뿐이라고. 맞지? 그럼 우리 어떻게 풀었었지? 이렇게 해가 주어지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ax 플러스 5. 부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등호라고 생각을 하자면, 이거의 결과도 마찬가지 x 부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지. 맞지? 부등호는 뒤집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이런 거 나눌 때 양순지름순지 신경 안 쓰잖아. 맞지? 왜 뒤집어도 등호니까. 맞아? 근데 얘는 부등식이니까 그랬던 거였었어. 자, 우리 이거 풀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풀어, 이거? x가 4일 때, 이 식의 해가 4라고 하면, x에 4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요. x에 4 넣어. 4 넣어. 4. 4. 그럼 4a 플러스 5는 4 빼기 3. 4a 플러스 5는 4 빼기 3은 1. 요거 이해했더니 4a는 1 빼기 5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 사실 이 풀이가 훨씬 쉬운 거지. 등식이니까. 맞아? 이건 중학교 1학년들이 푸는 거야. 중1, 중2. 너희는 고1. 다 할 수 있어야지. 다 연결돼 있어야지. 알겠어? 이렇게.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예제 13번 마지막 문제. 부등식 마지막 문제. 자, 이제 13번에 x에 대한 1차 부등식 다음이 또 있고요. 이번에는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x가 뭐다 라고 딱 줬지만 안 줬어. x인데 x는 자연수가 3개 이렇게 태의 조건을 달아서 줬어요. 해의 조건. x가 얼마다가 아니라. 맞지? 이 조건을 어떻게 푸느냐.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연결되는 문제야. 고등학교 때는 거의 저렇게만 나옵니다. 특히 시험 문제로는. 교과서에는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래야 풀만하거든. 이래야 틀릴 소지가 있거든요. 아까 같은 거 틀릴 소지가 없어. 그잖아? 아까랑 똑같이 일단 풀어. 일단 풀자는 얘기는 L을 X로 정리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4X 14 이항합니다. A가 있고요. 마이너스 14 이항했으니 플러스 14.
자, 그 다음에 양변을 x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x 앞에 곱해진 4로 양변을 나눠. 그래서 여기 x 남기고, 자, 이 a 플러스 14를 4로 나눌 건데, 나눠지지 않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분수로 때려 박아 놓는 거야. 됐지? 됐어?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자연수가 3개만 있어야 돼.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게 좋냐? 무조건 수직선 떠올리세요. 알겠지? 수직선은 그래서 배우는 거야. 잘 봐.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a가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겠으나, 잘 봐. 이걸 수직선에 표현하면 얘보다 작다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요 점이 지금 얼마란 얘기야? 얘란 얘기야. 요 점의 값이 4분의 a 플러스 14라는 값이란 얘기지. 됐어? 자, 자연수는 무수히 많지. 근데 작은 자연수는 제한이 있잖아. 큰 자연수, 제일 큰 자연수 얼마야? 모르지. 못 찾잖아. 뭐지? 왜 생각하고 있지? 큰 자연수 생각하면 안 돼. 없으니까. 없으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헐. 가장 작은 자연수.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자연수가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니네 고1이야. 안 돼. 자연수가 뭡니까? 0은 자연수야? 0은 자연수 아니야? 0은 정수죠. 자연수 뭐부터 출발할까? 1부터. 아주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자연수입니다. 1, 2, 3, 4. 하나, 둘, 셋, 넷. 자연수. 알겠지? 0, 그리고 음수, 마이너스 들어가면 정수. 거기에 이제 분수까지 포함하면 유리수.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뭐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 주겠지만 기억하자 좀. 자, 아무튼 가장 작은 자연수 얼마? 1이거든. 자, 봐봐. 누구보다 작다 쪽이니까 음의 방향으로 쭉 계속 갈 건데 이 안에 자연수가 무수히 많지 않거든. 맞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자연수가 3개만 있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 자연수 몇 개는 뭐부터 넣을 수 있냐면 제일 작은 수부터 1. 왜냐면 이쪽은 자연수 없으니까 더 이상. 1 밑으로 자연수 없으니까. 맞지? 그 다음은 2도 들어가야 하나, 2개, 3개 들어가야 되니까 3까지 넣어. 근데 4는 넣으면 안 돼. 이렇게 되겠지. 4는 바깥으로 나가야지. 왠지 알겠어? 자연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문제에 3개라고 했으니까. 됐어? 자, 그러면 볼게요. 이 4분의 a 플러스 4라는 점은 얘랑 얘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 무슨 말이냐? 이 점이 여기 있어도 이렇게 그려져도 자연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 맞지? 자, 이 안에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 3과 4 사이에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3이면 될까? 3이면 어떨까? 3이면 이렇게 되면 3을 포함해 안 해? 3을 포함하지 않지. 맞아? 이 자체가 3이면 다시 말해서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가 3이어서 x가 3보다 작다라고 하면 자연수는 1, 2밖에 안 들어가잖아. 문제 조건에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점은, 이 값은 3이 될 수는 없고 3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당연히 3보다 작아서는 안 되겠죠. 그건 알 거고. 알겠어? 그 다음에 커져봤자 어디까지밖에 못 커지냐면 4까지밖에 못 커져. 4는 돼. 4는 될까? 4까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얘가 4야. 얘가 4라고 해보자고. 얘가 4면 4보다 작다. 자연수 3개 맞아? 4보다 작은 자연수 3개 맞니? 맞잖아. 1, 2, 3. 이 값이 4는 괜찮지, 그치? 얘가 3이 돼서는 안 되지만 4는 될 수 있구나. 아, 이 값이 4는 될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이는 어디든 있어. 상관없고. 즉, 그래서 우린 이런 걸 풀게 된다는 얘기지. 4분의 a 플러스 14라는 값이 3과 4 사이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 알겠는데 3이면 안 되고요. 4는 돼도 괜찮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저 점이.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a의 범위를 요걸 이용해서 풀 거고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여기 분모 a만 남기려면 여기 4를 양변에 곱해버리자. 곱하고 4 곱하면 12, 4 곱하면 a 플러스 14, 그럼 4 곱하면 여기 16, 그럼 14 빼고 14 빼고 14 빼고 a만 남기고 14 빼면 마이너스 2, 14 빼면 2. 요게 답이 되겠지. 문제에서 찾는 게 a의 범위니까 답은 이렇게 3번에 나타나죠. 알겠어? 자, 요런 게 이제 조금 나중에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 부등식은 여기까지입니다.